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올리죠. 지금 벌써 4월이에요. 제가 학기 초라 되게 바빴는데 이렇게 그 책을 사놓고도 지금 박스를 못 뜯을 정도로 계속 바쁘게 살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뭐 한꺼번에 산 거는 아니고 지난 2월부터 산 것들이 제가 박스를 못 뜯고 밀려 있었어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계속 쌓아둘 수 없을 것 같아갖고 오늘 한번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뜯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제가 이 밑에는 좀 잘렸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산 거고요. 2월달에 산 거. 밑에는 3월달에 산 거.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이것도 다 3월에 산 거 같기는 한데 여기부터 여기는 다 중고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2월달에 산 거 먼저 뜯고 그 다음에 3월달 산 거 뜯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고로 산 거 한꺼번에 뜨는 식으로 순서를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2월달에 산 것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무거워. 자, 오늘 책이 좀 많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 권들을 연관되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은 이 책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리자면은 고전학 공부의 기초 맞나요? 고전학 공부의 기초, 서구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법. 그 다음 거는 역사학 공부의 기초, 과거에 대한 알을 이해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심리학 공부의 기초, 뭐 미국 정치 사상 공부의 기초, 정치 철학 공부의 기초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유유출판사의 무슨 스토리인가 게시물인가를 봤는데 이 시리즈가 조만간 절판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접하고 나서 이거 절판되기 전에 빨리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고전학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즈를 쭉 보니까 이거 뭐 세트로 사놔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다 샀습니다. 이게 각 분야에 특히 제가 그 동양철학 그 연구를 하니까 고전학하고 이 역사학 이 두 개가 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 저자들이 다 아마 그 서양 고전학, 서양 역사학 이런 거 위주로 썼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학자들이 자기가 속한 분야의 방법, 뭐 연구 방법 같은 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참고하는 게 저로서도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되게 도움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꺼낸 책으로 이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무슨 공부의 기초라고 해야 되나? 공부의 기초 시리즈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5권 일단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은 이거예요. 복수 포퓰리. 요것도 뭐 문헌학, 뭐 고전학 관련된 책인데 이거 겨울 서점에서 봤거든요. 그 어떤 영상에서 봤더라. 아무튼 저는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문헌학이나 고전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고전학이나 문헌학 다루는 책들을 보면은 사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복수 포퓰리 이 책도 여기 보면은 서양 고전학의 대가 피터 존스의 지적인 사람을 위한 고전학 가이드 해서 고전학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다음으로 꺼낼 책은 이거는 이렇게 꺼내죠. 네. 다음으로는 이 4개의 책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문장의 비결, 정휘모라는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고요. 다음 책은 이거 이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네, 첫 번째 책은 문장의 비결, 정휘모라는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고요. 다음 책은 논증의 탄생, 이거는 외국 저자가 쓴 책입니다. 뭐 조셉 윌리엄스, 그레고리 콜럼지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은 그 스타일 레슨이라고 해서 이것도 외국 저자가 쓴 책이에요. 조셉 윌리엄스, 조셉 비접 이렇게 저자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역사 논문 작성법. 요건 우리나라 저자의 책입니다. 임경섭 씨. 자, 제가 지금 꺼낸 이 4개의 책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글쓰기의 방법에 관한 책이죠. 글쓰기에 관한 책이죠. 이거는 제가 글쓰기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든가 저보다 글쓰기를 잘하는 분들이
이 말 그대로 글쓰기에 관해서 어떤 지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워낙에 언어라는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사철 중에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인문학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기본기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참고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자, 이번엔 3개를 한꺼번에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화하는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하는 번역, 세 번째는 역사 문해력 수업이란 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가 있겠죠. 이 중에 먼저 이 역사 문해력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그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학의 어떤 방법론, 역사학의 방법론 같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문해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전통적인 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하는 번역, 이 책은 우리가 뭐 한문이나 중국어, 영어 이런 다양한 외국의 언어들을 번역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전문적인 번역가가 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번역의 방법이라든가 번역가가 가져야 될 태도라든가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아마 이분이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보니까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저의 번역에 관한 실력이라든가 어떤 가치관 같은데 더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하는 언어는 제가 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분야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읽었어요. 사서 읽은 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 읽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제가 좀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건 제가 돈 주고 사도 되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전문적인 언어학 개론서 같은 걸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언어학 쪽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문장을 분석하는 거라든가 글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배울 게 많아요. 되게 그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3권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다음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번역된 철학, 짝퉁된 근대 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중국 유학의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교를 아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자, 이 중에 우선 번역된 철학, 짝퉁된 근대, 이거는 그 동양 철학을 하시는 두 선생님께서 함께 지으신 책인데 목차 몇 개만 읽어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근대적 삶의 공간에서의 고전 번역, 노노와 노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위 챕터가 현대 한국의 노너 읽기의 역사와 갈래, 그와 함께 우리 시대의 노자 번역을 돌아보며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장자 고어 삼기, 그 다음에 열하일기를 통해 본 박지원 사상의 근대성과 번역의 근대성, 이런 식으로 동양 고전에 얽혀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두 선생님께서 자기 생각을 펼치시기 때문에 동양 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뭔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중국 유학의 정신, 유교를 아십니까? 이거 둘 다 유교 혹은 유학에 대해서 개론서라고 해야 되나? 개론서라고 하죠. 네. 저는 동양철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론서, 입문서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꾸준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두 책들이 유교에 입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또 구입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이거는 로저 스크루턴의 인간의 본질이란 책입니다. 한번 목차를 볼게요. 이것도 내가 왜 샀더라? 내가 흥미가 있어서 샀는데,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를 여러가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 흥미를 당기는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자면은
인간은 정말 유전자의 복제품에 불과할까? 쾌락을 단지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성적 쾌락은 단지 본능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은 결코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심리학으로는 신성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그 현대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오늘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 과학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윤리학, 물론 윤리학은 철학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은 윤리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철학적 사유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달에 구입한 책 박스는 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3월달에 샀던 책 박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가 제가 가장 최근에 샀던 3월달에 산 박스입니다. 한번 오픈을 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3월달 박스는 고전 번역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권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첫 번째는 황제내경 태속, 그리고 두 번째는 도올 주역 개사전, 세 번째는 역주관자 사권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얘기할까? 주역 개사전 이거부터 얘기하죠. 이 도올 김용욱이라는 분은 아마 제가 예전에 얘기하기도 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박사를 하버드의 벤자민 슈워츠 교수 밑에서 했는데, 그때 왕부지라는 사람의 그 주역 주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역 가지고 박사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분이 여러 고전을 많이 주애했지만은 특히 주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도올 김용욱에 대해서 저의 평가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블로그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황제내경 태속. 이 황제내경이라는 게 그 고가 철학 공부할 때 그래도 봐야 되는 텍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황제내경이라는 고전에 대한 어떤 예전의 주석서인 것 같은데, 그러네, 당나라 초기의 사람이 양상선이라는 사람의 책이래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고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고요. 이게 1이라고 돼 있는 거 봐서 앞으로 여러 권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시리즈가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완간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요 새창출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학술 명저 번역 총서 요거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다양한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양철학 고전을 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리즈, 새창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고전 번역 시리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창출판사뿐만 아니라 특히 한문고전의 번역은 이 전통문화연구회, 여기에서 나오는 책들이 또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중국의 주요 고전들에 대해서도 번역을 착착 내고 있어요. 이 관자뿐만 아니라 설문여자 주에 대해서도 훌륭한 번역들이 나오고 있고, 또 묵자라든가 순자, 한비자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유명한 주석서 하나 잡아가지고 통째로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 관자도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계속 번역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근래에 나온 제 4권을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4권의 책을 한꺼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유가사상과 중국적 역사 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 21세기 유교 연구를 위한 백가쟁명. 이게 2권 중에서 제 1권만 샀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주자학의 다양한 지평과 현대 경학, 그 다음에 송학의 형성과 전개, 이렇게 4권이에요.
자, 제가 이것들을 산 이유는 그 송대 유학에 대해서 좀 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산 책들이에요. 제가 그동안 주로 그 중국 고대 사상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송나라 때 뭐 특히 주자학에 관련돼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 책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책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다음으로 꺼낼 책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13경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와 불교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 전공 지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13경이라는 거는 그 유교 경전을 13종을 뽑아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놓은 전통적으로 권위 있게 내려져 오는 그 유교 경전 시리즈가 하나가 있거든요. 13종이라서 13경이라고 합니다. 13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최석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다음으로 이 유교와 불교의 대화라는 책은 우리가 유교 공부하다가 다른 뭐 불교나 도교 쪽에 공부가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유교와 불교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또 뭐 사상적으로 주고받은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불교 책을 하나 샀어요. 카지야마 유이치의 공공부란 책입니다. 이거는 원래 예전에 공인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절판됐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역자분께서 이번에 번역을 조금 아마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번역서를 다시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의 번역을 그대로 낸 게 아니라 번역을 조금 수정 보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인터넷 서점에 무슨 책 소개에서 제가 그런 말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에 구판 번역서가 있지만 꼭 내용에 수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사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꺼낼 책은 이게 비닐로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꺼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보일래나?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라는 책이에요. 이게 최제목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특이하게도 최제목 지음, 이우진 옮김 이렇게 번역서로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최제목 선생님이 그 양명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일본에서 쓰셨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박사 논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내용을 뭐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 이우진이라는 분이 번역해서 번역 플러스 내용을 수정 증보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서 체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 중에 하나가 양명학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사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꺼낼 책은 이겁니다. 언어, 진실을 왜곡하는가? 이거 제목이 길어서 실수했네.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거는 뭐 언어뿐만 아니라 이게 그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이름이 밝은 사람들 총서. 그래서 뭐 욕망, 나, 마음, 몸, 행복, 죽음, 믿음, 괴로움, 깨달음, 자비, 분노, 소유, 생각, 느낌, 번뇌, 의지, 본성, 이렇게 여러 주제에 대해서 책 한 권씩 착착 내놓고 있는 시리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선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사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언어학자가 아닌 분들도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언어학자가 있나?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학이다 그러면은 언어학을 전공한 언어학자가 하는 말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언어학과 가까운 인접 분야의 언어학 비전공자가 하는 말도 뭔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공자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더 잘 집어낼 수도 있어요. 가끔씩.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문사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어도 여기에 언어학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글을 많이 쓰셨지만은
오히려 그런 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제가 더 시야를 확장하고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도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 박스에서 마지막 책은 이겁니다. 철학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은 항상 이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이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철학 입문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거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책들도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소피라는 말을 규명하는데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 보고 산 거예요. 제목 보고 제목이 철학의 기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항상 어떤 철학 같은 이런 개념의 정체를 규명하려고 할 적에는 가급적 어원에서부터 고찰을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목이 철학의 기원이라는 걸 보건데 아마 필로소피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고찰을 상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기대에 맞는 책인지 아닌지는 이거 읽어봐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월달 박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고 책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사서 독해 첩경입니다. 이게 첩경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산 거는 그 중에 사서, 논어, 중용, 맹자, 대학 이거를 사서라 그러거든요. 그 사서를 모든 내용을 아마 다 씹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서 중에서 이 편찬자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발췌해서 그 발췌한 내용들에 대해 한문 독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로 한문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서를 이미 고전번역원 연수과정에서 다 배우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은 세부적으로 그 문장 하나 해석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학자들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책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제가 구해서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찾아볼 일이 생길까봐. 자, 그리고 다음 박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대구에서 왔네. 자, 이 책 보여드릴게요.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도교와 한국 사상. 이거는 여러 논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학술지예요. 학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동양철학과 한의학이란 단행본이고요. 자,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황제내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동양철학을 하려면은 한의학적인 상식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저처럼 도가철학 전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의학에 관련된 이론들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중에 제가 봐야 되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책을 사버렸는데 뭐였더라?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이 책이 아닌가? 제가 분명히 뭔가를 보려고 산 거 같은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박스인데 중국 철학 사전입니다. 위정통지음. 이거는 어떤 선생님의 책에 이게 논문이었나? 어떤 선생님의 논문에 이 책이 인용되어 있길래 좀 볼만한 내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사전이 제가 지난번에 철학 입문서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철학 사전이 옆에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철학 사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영상에서는 몇 개만, 아마 2개인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철학 사전만 가지고도 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철학 사전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몇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동양 철학 사전이 몇 가지 있지만은
이번에 저에게 없는 이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가 많이 들춰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박스를 뜯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제가 2월인가 3월인가 그 저희 학교에서 열린 무슨 학회에 학회가 있으면 항상 그 책을 판매하시는 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책을 샀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아세요. 그 판매하시는 분이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문자가 왔길래 보니까 책 사진을 쫙 보내면서 이 중에 혹시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팔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몇 개 골라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온 박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꺼낼 책은 이겁니다. 동서 철학의 회통. 이거는 그 유명한 대만의 모종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번역서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서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받아본 문자 메시지에 그 사진 내서 이거 보자마자 제가 이거 사겠다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 모종삼이라는 분이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잘못 알고 계신 것도 많고 좀 무리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으세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뭐 설령 뭐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의 어떤 이론을 잘못 알고서 엉뚱하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개한 사고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그 나름대로 뭔가 유익한 참고할 만한 그 사유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 모종삼이라는 분은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거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동서철학의 회통이라는 이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한꺼번에 꺼낼게요. 이건 다 외국 책들이라서. 자, 뭐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자면은, 근데 이거 영어라서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다. Neo-Confucian Terms Explained 라는 책입니다. 진순의 북계자의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계자의를 제가 물론 한문 원문을 바로 해석해도 되지만은 영어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참고해 보는 게 그 자체로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거는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겠다. 이거는 그 호이트 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그 공리주의 육아라는 책입니다. 그 공리주의 육아는 아마 번역서가 있을 건데 제가 그 번역서를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영어 원서가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 다음 거는 이거는 보일까요? 글씨가 보일려나 모르겠네. 네오컨퓨시아니즘. 이거는 신유학이다. 신유학에 대해서 그 유명한 윙키찬, 뭐 우리나라 발음 모르는 진영첩이라는 사람이 쓴 몇 가지 에세이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에세이라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필이 아니라 학술적인 그냥 거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랑 서평을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이겁니다. Key Concepts in Chinese Philosophy. 이거는 장대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 철학 대강이라는 제목의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것일 텐데 그 책은 우리나라에도 한국어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어 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원서랑 한국어 번역본이랑 이번에 이 영어 번역본까지 함께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은 원서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구입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권이 들어있던 박스 하나를 살펴봤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의 책이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은 이겁니다. 인문학 명강. 두 번째는 하버드 철학을 인터뷰하다라는 책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그렇지. 이 인문학 명강이 아마 동양 고전 있고 서양 고전이 있을 텐데 우선은 제가 전공하는 동양 고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구입을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고전들을 각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이 뭐 아마 간략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문적인 책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넓게 여러 가지
특히 뭐 제가 잘 모르는 책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봤습니다. 여기 뭐 제가 잘 모르는 책으로 뭐 매월당집, 한숙록 뭐 이런 책들도 있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장자, 뭐 논어 이런 책들도 물론 다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버드 철학을 인터뷰하다 이 책은 그 하버드 철학과의 여러 철학자들을 아마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샌델, 그 힐러리 퍼트남, 화인, 롤스, 존 롤스 유명하죠. 뭐 이런 분들의 인터뷰도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살펴보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뭐 그 철학자들마다 인터뷰가 나눠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관심이 가는 사람들 것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3월에 산 책들을 한꺼번에 뜯었습니다. 네, 이번 2월 3월은 유독 좀 책을 많이 산 편이에요. 원래 제가 이렇게 그 막 한두 달에 여러 권 사지는 않거든요. 한동안은 책을 안 살 것 같아요, 아마. 뭐 모르지. 뭐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또 사고 싶은 책이 보이면은. 오랜만에 찾아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